글쎄요. 하재근 표는 정가은 씨가 결국에 이혼을 했다는 좀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 정가은 씨 굉장히 시청자들이 좋아했던 그 여성 스타 중에 한 명인데 네. 결혼을 좀 늦은 나이에 해가지고 지금 벌써 41살 정도 됐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잘 살기를 또 딸을 낳았다는 얘기까지 나와서 잘 살기를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요번에 이혼했다는 발표가 나왔고 예. 2016년 1월 달에 결혼을 했으니까 거의 한 2년 정도 만에 딸을 낳고 나서 예. 이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방송 중에 요즘 방송에서는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실제 네. 좀 안 좋다는 얘기들 했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정가은 씨가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 신혼 시절에 예. 남편이 자꾸 술 먹고 늦게 들어온다. 예. 새벽까지도 안 들어오고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화가 나서 본인이 새벽에 집을 나가가지고 막 헤매다가 아침에 들어왔는데 남편은 내가 집을 나갔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더라.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뭐 신혼 때니까 서로 맞춰가는 중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 딸을 낳고 나서도 여전히 남편이 뭐 술을 먹고 잘 안 들어온다. 그리고 또 이제 딸을 그 뭐 유치원이 아니라 어쨌든 그 딸과 관련된 게시물 SNS에 올리면서 네. 이게 진정한 독박 육아로구나. 그동안의 고생은 고생도 아니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올린 것을 보면 아마 아이를 낳고 나서 정가은 씨의 외로움이 네. 더 커진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보통 이 남성이 사회생활 활발히 하고 막 친구들 잘 만나고 모임 열심히 하고 이러면 이제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예. 막상 결혼하고 이제 부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집에 안 들어오는 남편이 굉장히 원망스러울 수가 있는데 아마 그러한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아라는 게 독박 육아라는 표현을 쓴다면 이게 사실 좀 큰 문제긴 해요. 일방적으로 한 사람에게 전가된다면. 당연하죠.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정가은 씨가 뭐 본인이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이고 또 예. 기회가 되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산후 우울증이라고 해서 애를 낳고 나서 엄마들이 느끼는 우울감은 엄청나게 크거든요. 본인의 인생에서 아이가 어쨌든 태어난 기쁨도 있지만 우울증을 겪는 경우도 많은데 그때 이제 남편들이 잘 도와주고 일도 좀 도와주고 위로도 하고 함께 시간도 보내고 이래야 되는데 예. 지금 정가은 씨 같은 경우에는 보면요. 남편이 그냥 매일 밤 늦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다고 핑계는 되겠지만 근데 이게 정가은 씨가 제가 볼 때 만으로 2년이고 횟수로 3년째 아닙니까? 이혼하기 전까지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남편한테 좀 일찍 좀 들어와 달라. 또 아이하고 놀아줬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엄마의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남편은 제가 볼 때 그러면 싸움이 된다고 하는 걸 보면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정가은 씨가 어떤 요청을 했을 때 아내가 요청했을 때 남편이 그걸 받아들여줬으면 사실은 어느 정도 문제 해결이 됐을 텐데 예. 제가 볼 때는 그걸 받아들여주지 않기 때문에 충돌이 생기고 그럼 결국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그게 학습 효과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결국 반응이 뭐 강하게 나오고 그러면 싸움이 되니까 본인이 참는 거죠. 그냥 참아서 그걸 쌓아놓고 있다 보면 어느 날 폭발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지금의 시점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기다리다 지금 이혼까지 하게 됐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 남편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지금 독박 육아 시켜도 될 때가 아니에요. 예. 저도 우리 애 키울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남편들이 아내의 어떤 아픔 또 외로움 또는 그 육아의 어떤 고통 이런 부분을 좀 나눠 가지려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요. 예. 행복한 결혼 생활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 젊은 우리 남편분들을 꼭 명심하시고 아내들을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번에 정가은 씨는 좀 특이했던 게 그게 SNS로 되게 실시간으로 좀 전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생활 그 자체를 SNS에 많이 올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정가은 씨의 경우에는 보니까 지금 거의 집에만 매여 살았던 것 같거든요. 그럼 세상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SNS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마 이제 너무 외롭고 뭐 어디 하소연할 데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SNS에다가 자꾸 하소연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산후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 정가은 씨는 본인이 정말 결혼하기 전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사회 활동을 했던 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 활동을 통해서 어떤 자아 정체성을 실현하고 이랬던 분이 결혼하자마자 완전히 집에만 매여가지고 특히 아이를 낳은 다음에는 자기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내가 아닌 것 같고 그냥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 내가 완전히 바뀐 것 같다. 예. 이러한 무력감 때문에 상당한 공허감에 시달리면서 거의 유일하게 SNS를 통해서만 좀 이렇게 마음의 위안을 받았던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결혼과 관련한 좀 얘기 사례들을 좀 살펴볼 텐데 최진범 교수님 김혜정 씨라고 이제 전원일기 오래 나왔던 분인데 그렇죠. 승려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승려가 환속이라 그래서 다시 이제 세상으로 나온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결혼을 하려면 환속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승려
인분을 만난 거죠. 아마 네. 사찰에서 두 분이 만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승려였던 황모 씨와 사찰에서 만나서 아마 이제 연인으로 아마 감정이 좀 생긴 것 같고 결혼하기 전에 아마 환속을 한 것 같아요. 그 이제 승려이신 분이 승려의 직분을 다 내려놓고 그만두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반인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나서 환속한 이후에 연인으로 발전을 했고 88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자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나서 97년부터 별거를 시작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2003년에 이혼을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 이분이 이제 그 아시는 것처럼 김혜정 씨 같은 경우는 복길이 엄마로 그 전원일기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누렸던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갖고 있는 오랫동안 별거를 했지만 사실은 남한테 내색하거나 보여주는 것은 되게 참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모르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별거 했지만 마치 그냥 뭐 쇼인도 부부처럼 아니면 남한테는 그런 모습 보이기 싫은 거 있잖아요. 특히 어떤 뭐 행사 같은 데 같이 그렇죠. 가고. 같이 가면 꼭 그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더 마음의 상처가 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했던 것 같고 별거를 오래 했지만 남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했었고 그리고 나서 별거가 오래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서로 간의 관계가 멀어지고 사이도 멀어지고 그래서 이혼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 남편분 직업이 시인? 예, 시인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승려였었고 예. 승려였던 상태에서 김혜정 씨가 만났다고 하는데 아마 김혜정 씨하고의 뭔가 좀 관계가 깊어지면서 환속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결혼까지 이어졌고 그러니까 굉장히 아마 사이가 돈독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돈독했던 관계가 왜 이혼까지 한 것이냐. 또 사람들이 그래서 또 뭐 돈 문제 아니냐 등등등 이런 이제 루머가 있었는데 예. 김혜정 씨 말로는 아니 내가 돈 때문에 그렇게 이혼하고 이렇게 돈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시인하고 결혼도 안 했다. 원래 그렇죠. 시인이 돈 버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돈 자체를 내가 그렇게 중시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김혜정 씨의 사고방식이 약간 좀 불교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나한테 머물 수도 있는 거고 머물다가 떠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돈 때문에 이혼했다는 루머는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아마 성격 차이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남편, 그러니까 전 남편이죠. 전 남편을 인간으로서는 여전히 존경한다. 그래서 지금도요? 지금 뭐 지금 좋은 관계로 연락하고 그러면서 지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오보로도 조금 고생을 네.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심양홍 씨하고 네. 배우 심양홍 씨하고 재혼했다고 이제 보도가 난 거죠. 아, 보도가 다 나이 차이가 17살 차이나 나고 네. 전원일기에서 부녀지간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두 분이 결혼을 했다고. 왜냐하면 이제 이 김혜정 씨가 배역을 젊었을 때 엄마 배역을 맡아서 복길이 엄마 역할로 그쵸. 나오다 네. 보니까 조금 이게 연령대가 더 위인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했고 그리고 아침 방송에 두 분이 나란히 똑같이 출연해가지고 한 소파에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투샷으로 잡히니까 이건 전형적인 부부들 왜 이렇게 그동안 살아온 과정 이야기하는 그 그림이다 보니까 일부 매체에서 오해를 해가지고 그리고 또 김혜정 씨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을 또 했었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매체가 결혼을 했다. 이런 식으로 오보를 낸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들한테 소문이 퍼지면서 아직까지 지금 현 시점에도 아직까지도 일부 연예 블로그 이런데 두 사람 사이가 부부고 자식도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확정적으로 글이 나오고 있는데 완전한 루머입니다.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니고 이제 두 분은 친한 선후배 관계고 심양옥 씨는 멀쩡한 자기 가족이 있기 때문에 이 블로그에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좀 빨리 삭제하셔야 돼요. 그래야 되겠네요. 예. 근데 김혜정 씨가 살아온 길을 보면은 글쎄 불교적인 색깔도 조금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좀 워낙 좀 사건 사고가 많았더라고요. 많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단 가정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본인이 네.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전에 이제 뭐 나이 드신 분들 좀 이해하실 텐데 졸업 앨범이라는 거를요 다 찍어요. 네. 찍어가지고 나중에 돈을 주고 그걸 사거든요 학교에서. 근데 그 졸업 앨범을 살 돈이 없어서 찾지 못하는, 그러니까 찍었는데 졸업 앨범을 찾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돈을 줘야 찾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버지가 뭐 본인 표현을 하다면 여자친구가 많아서 집에 잘 안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그 충격 때문에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병원에 계속 머물러 계셔서 본인이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할머니로부터 길러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마음에 좀 상처가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조카가 함께 살다가 분가를 했는데 분가한 이후에 조카가 교통사고 나서 사망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은 분가를 안 시켰으면 그렇죠. 죽지 않았을 텐데 내 잘못인가라는 어떤 자책감이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분이 이제
3도 정도의 화상을 입었는데 끓인 물에 몸이 이게 넘어지면서 3도면 꽤 3도면 상당히 깊은 깊어요. 37%의 화상 정도인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 끔찍할 정도의 모습이었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도 재밌다는 표현보다 열정적인 것은 저분이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의사는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대요. 그 치료하는 동안. 그런데 본인이 나가서 1시간, 2시간씩 운동을 한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운동을 하니까 살이 그러니까 피부가 빨리 재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서 본인의 피부가 빨리 재생이 되니까 의사 선생님도 놀랄 정도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예. 본인이 삶에 대한 의지는 강한 것 같아요. 다만 살아온 인간의 인생의 역정이 상당히 힘든 삶의 역정을 살아온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